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남 전문상담 교사로 임용된 입니다. 반갑습니다. 합격 수기에서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 부분만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거나 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단거나를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는 단거나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믿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거나를 하지 않다 보면은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교수님이 매주 수업 시간에 나눠주는 프린트물들을 자꾸 빠뜨리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관리반 시험이나 또 6월, 9월 모의고사 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거나는 꼭 필수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형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1월부터 10월까지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고 암기하고 인출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활용을 했던 게 전화스터디를 이용해서 짝과 함께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빈칸을 암기하고, 또 하반기에 가서는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개념을 나와 있는 개념들을 토대로 키워드를 인출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3월에 관리반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성평가를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 관리반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청킹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청킹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K-웨이즈, K-위스크를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K-웨이즈 4는 제가 먼저 순서대로 토공슛 행추 어산동, 토공슛을 행추 어산동에 쳤더니 퍼상이 차에 기스가 나서 순무가 그걸 이해하고 지우고 빠진 곳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리고 아래 지수에서 이렇게 지수를 또 외워야 했는데, 이게 너무 외우기 어려워서 그 토공슛 행추 어산동 이 순서에 숫자를 번호를 달아서 지수마다 2, 5, 9, 3번에 해당하는 거, 또 1, 4, 8, 12, 15 이런 식으로 숫자를 통해서 암기를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날 때보다 숫자로 통해서 외웠을 때 훨씬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같은 경우도 즉시성 격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즉시 격려하라, 단역은 마치 악동 스프를 간파한 것처럼 과제 설정을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또 외우기도 했고요. 또 게슈탈트의 장애 요인에서 내투 반찬 편녕 먹자,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꼭 청킹을 만들어서 재밌는 청킹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기억이 나중에 가서도 신기하게 기억이 다 나요. 그래서 스터디가 조성이 되신 분들은 청킹을 재밌게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생이고 또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강의 조그만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필기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핸드폰 어플에 플래시카드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전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도움이 많이 돼서 이 앞부분에 만약에 재진술이라고 쓰면 그 뒷부분에 클릭을 하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어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핸드폰에 이런 어플을 활용하셔가지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하는 시간에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논술 없어진지 모르고 논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3월부터 기출문제 강의가 여기 이진영 교수님께서 시작을 했었는데
학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인강도 제대로 한 번도 듣지를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7, 8월에 이제 방학이 되면서 그때 영역별 문제풀이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때 진도에 맞춰서 기출인강을 듣고 2달 동안 끝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9월, 10월 모의고사 기간에는 새 기출 문제집을 한 권을 사서 다시 풀어보기를 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와 답안은 포스트잇과 플래시카드 앱을 이용하면서 틈틈이 계속 외우고 다녔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진영 교수님께서 많이 인강에서 하시던 방법이었어요. 기출문제 예를 들면 가족 상담에 만약에 26번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이론이 가족의 문제는 뭐 낮은 자존감, 비합리적인 가족 규칙, 뭐 의사소통 대처 유형의 뭐 문제, 뭐 지역사회 연계 부족 이런 식으로 있는데 A의 사례에서 뭐 A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맞이니까 모든 면에서 잘해야 하고 어떠한 실수도 절대로 하면 안 돼 라는 이 구절이 비합리적인 가족 규칙이다 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또 숙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A는 기가 죽어 있고 언제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긴다. 이런 것들은 낮은 자존감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 A가 아버지가 지적을 할 때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무조건 용서를 빈다. 이게 회유형의 무조건 자기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특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개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사례에 적용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식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단기준 암기였는데요. 저는 진단기준 암기를 스터디원들과 함께 암기를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혼자서 외우는 것보다 스터디원들이 같이 랜덤 뽑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인출하고 통과하면 집에 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전화 스터디를 또 활용을 했었는데요. 매일 하루에 1개씩 인출하는 거를 목표로 전화로 짝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손진기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단 기준을 한 손에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늘 보고 다니면서 늘 읽고 암기하고 이렇게 자주 활용을 했었고요. 저는 6월부터 암기를 시작했었고 매일 1개씩 읽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말에는 70% 이상이 암기가 되었고 10월 말에는 저희 조 전원 정도가 95% 이상 암기가 돼서 거의 진단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진단 기준 많이 나와라 했는데 ADHD 하나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단 기준에서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었었는데요. 부주경, 임채참, 일산잇 이게 진단 기준 ADHD에 해당하는 A의 청킹이에요. 교수님께서 그 손진기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빈칸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뚫어 놓은 걸 바탕으로 두 문자를 청킹을 따가지고 먼저 A의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첫 번째,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두 번째 볼 땐 종종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또 세 번째 외웠을 때는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학업이나 직업적인 측면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해가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네. 한 끝이라고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9월에 아마 발간이 될 건데요. 이때도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빈칸을 뚫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때 개론서를 찾아보면서 저는 빈칸을 채우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책 찾아보고 또 나눠주신 답지를 보고 또 채워놓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끝의 장점은 개념과 관련 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책에 정리를 한 책이라서 굉장히 기출 문제나 또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이후에 한 끝으로 암기를 했고 공부를 했고 실제 시험장도 한 끝과 손진기만 들고 갔습니다. 7, 8월
문풀 9, 11월 공부 방법은 합격 수기에 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학 임용 공부 팁인데요. 저는 교육학도 모조리 청킹을 만들고 암기를 했습니다. 작년 1월 때 교육학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학 수업을 듣다가 참다 못 참아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짐 싸들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임용 공부랑 맞지 않나 보다. 이렇게 힘든 건 난 못하겠다 이러고 나갔다가 제 집이 천안이거든요. 지하철 타는 거 천안 지하철 가는 방향에 탈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울면서 지하철을 한 몇 번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학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 교육학이 청킹을 만들고 나니까 조금씩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킹은 정말 저처럼 학부생이거나 아니면 일병행,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데 이게 하반기에 갈수록 빛을 발하는 방법이라서 정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보면 지식의 구조가 갖는 이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식의 구조가 갖는 이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기전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학습 위의 사태에 적용이 높고 초보 지식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기전간이라고 해서 청킹을 만들었고요. 그에 대한 장점은 단전 내 간질, 단점은 정실소수 교사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저랑 같이 교육학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18점, 16에서 18점 정도를 다 맞으셨어요. 다 초수였거든요. 근데 이 방법으로 저희는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이 방법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킹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목록만 봐도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 전공교육학 교수님께서 마지막 2주 전에 이렇게 쟁점 목록이라 해서 전체 목록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총 7과목 제 목록을 전체 구두 인출을 해서 총 3회 정도를 돌리고 들어가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화 스터디로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마지막 10일 전범위 4회 인출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차 면접 팁에 대해서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이나 경기에서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을 이진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특강을 열어주세요. 그 특강 때 정말 면접을 스터디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운영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수석교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수석교사나 경력 있는 선생님들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을 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피드백을 받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약간 수기에다가 연수증에 이 수기를 쓰느라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팁 중에 수석교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거를 강추드린다 이렇게 쓰면서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연습을 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게 오해 소지 있을까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교사 선생님은 컨설팅 장학을 또 하시는 분이고 또 다경력에 통해서 여러 수업 시연이나 면접을 지도해 오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필요한 태도, 행동, 어투, 말, 논리 이런 것들 말 교정에 대해서 제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도를 받고 저희 스터디원 분들이 마지막에는 수석교사 선생님의 3일간 그 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